네, 지금부터는 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상임위원회의 국회 내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임위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구성되는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이한 원칙에 입각해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서로 다른 입법 행태와 대행정부 견제 활동을 잉태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회의 의정 활동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회 상임위 도대체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로 미국 의회의 상임위 구성을 대상으로 발전해온 세 가지 이론을 차용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 특히 이제 하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배정이 되느냐 하는 세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익 분배 이론, 그다음 정보 확산 이론, 정당 이익 이론, 이 세 가지 이론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이제 배정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이론이 다 미국 의회의 상임위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시하다시피 우리나라 국회의 이 과정과 미국 의회의 과정은 굉장히 다른 절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 구성 과정이나 상임위원장 임명, 상임위원 배정, 상임위원 개선 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국회는 미국과 굉장히 차별적인 제도적 규칙과 관례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에서 논의된,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런 이론들을 무차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 배정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한국 국회의 독특한 제도적 절차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이익 분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Distributive Theories라고 이제 하는 건데, 셰플리, 와인게스트, 마샬 등에 의해서 이제 발전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뭐를 일단 기본적인 가정으로 채택을 하고 있냐 하면, 개별 의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이거는 다음 선거에서 또 이기는 거다, 즉 재선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본 가정으로,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그럼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지금 현재 의원이 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결국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선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결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그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그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미국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국 의회 내에는 소관 분야별로 독점적인 관할 영역을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은 적어도 하나의 상임위를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익 분배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의원들은 재선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선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재선의 가능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상임위가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떤 상임위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지역구 유권자 거의 대부분 농민이야.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농업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그리컬처 커미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선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농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유권자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법안들을 만들고 심의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로 의원들이 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익분배 이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익분배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회 내 제도 또는 관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 배정 과정이 온전히 자기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임위가 무엇인지 알고 아, 저게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임위인데? 라고 하면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음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상임위 배정 과정 자체가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기 선택적.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원들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당신 나가고 다른 상임위에 가서 활동하시오 라고 쫓겨나게 된다라면 재선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갔더라면 그 안에서 안정성을 담보받고 그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자기의 지역구에 끊임없이 이익을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익분배 이론은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설명하는데 얼마만큼의 적실성을 가지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이익분배 이론이 가능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유롭게 상임위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선택적 배정 과정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상임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그 활동을 보장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이익분배 이론을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 배정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의 상임위 구성에도 이와 같은 조건이 과연 충족되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 의석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 의장이 선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당신은 요 위원회로 가시오라고 이제 선임을 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가 의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교섭단체라는 겁니다. 즉 정당이라는 거죠. 정당이 중심이 돼서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를 적어서 지도부에 제출을 해요. 나 이런 상임위원회 가고 싶어요 라고 제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로 보내주려고 이 정당 지도부는 노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다르게 얘기해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의원들의 자기 선택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정성, 일단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안정성은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국회 전반기, 우리 그 한국 대한민국의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국회 전반기에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후반기 원구성이 또 있잖아요. 후반기 때 그 상임위에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느냐, 이게 사실 미국의 기준 많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느냐가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선 의원부터 이제 순번, 그러니까 뭐 어떤 다선 의원이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디서 했어. 그러면 요번엔 당신은 좀 쉬시고, 그 다음 순번이 누구지? 그 이 선수의 차원에서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당에 의해서 위원장들도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 2년,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기, 후반기 이게 서로 나눠지게 되면서 전반기에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2년 안에 그 하나의 전반기 안에서라도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사실 다른 상임위로 막 그 이동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당이 "당신 저기 가서 활동을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상임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뭐 혹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당들이 시켜서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지역구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국회 상임위가 이제 그 이익 분배 이론에 그 맞추어져서 그러니까 이 배정이 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배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